연료진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전진 연료 프로세스 개발을 이뤄내면서 세리아 베이스의 충매와 올리건 카라드의 충매를 사용해서 오르기 10도 반응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연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르기 10도 노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충매 제조 방법과 특성 분석 그리고 충매 활성과 서버 사이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게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료진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연료 프로세스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특히 오르기 10도 데이터는 전체 시스템의 매스나 볼륨, 코스트면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여주는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승용 벤테스 중매 카파시티 알루미늄 중에는 보온에서 쉽게 소개하며 산화하는 반응, 썸을 사이클 등이 쉽게 충매와 활성화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연료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대략입니다. 연료로서는 구설린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설린의 주요 성분이 아이소옥탄을 사용하여서 공방의 원료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수소를 기술하는 기술로서는 가설 옥시데이션과 스팀 유통을 동시에 연결하게 하는 급속성을 유통을 반응을 실시했고 수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고온과 저온에서 WDS 반응을 실시한 이후 CO 농도를 10pp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플러스 농도를 거친 이후에 하이드로젠 지켓스가 해역시 연료를 공급되는 현상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오르기 10도 반응, 특히 저온에서 MTS 반응 특성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용 공중에서 사용되는 오르기 10도 시스템은 2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셔플룸 중매가 사용되고 있으며 저온에서는 카파시티 알루미늄 중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CO 표현 제한율이 낮기 때문에 쿨링 단계를 거친 이후에 저온에서 CO 표현 기능을 높여주는 이러한 수단계 공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용 공중에서는 충매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하는 내용입니다. 고온 셔플룸 중매는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활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LTS 충매의 경우에는 산화하는 가는 고온에서 활성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매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보완하여서 오르기 10도 반응을 실시해보았습니다. 기상물질들은 메스플로 컨트롤을 사용해서 반응기에 공급하였고 백상물질인 물은 리액터를 통과한 이후에 스팀으로서 반응기에 공급하였습니다. 반응 이후에 프로덕트는 오토트랩을 거친 이후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GC에 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LTS 반응 조건을 잡기 위해서 먼저 하스 리포밍 반응을 실시한 이후 고온에서 오르기 10도 반응을 거친 이후 프로덕트들을 분석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LTS 컨디션을 정했습니다. 반응 온도는 200도씨에서 320도씨 범위에서 스페이스 델루트는 1만원 고정식에서 반응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피드 몰랄 레이쇼는 시험 5.7, 수는 62.5, 스팀은 31.8% 몰랄 레이쇼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화하는 반응, 즉 서멀 사이클링 실험을 반복해 줌으로써 충매가 산화하는 반응에 내구성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컨디션에서 실험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충매를 차지한 이후에 온도를 반응 온도까지 올려주고 이동시간 후 활성 테스트 이후에 반응을 오프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약 130시간 정도 반복해 주면서 서멀 사이클에 대한 실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용 충매의 경우에는 상용 충매를 사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서 서멀 사이클링 반응을 약 130시간 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격한 디액티베이션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성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샘 사진을 보면 반응 전후에 카파 입자가 신테린에 의해서 많이 붉어지는 것을 샘 사진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고 샘에서도 또한 잘 분산되어 있는 카파 입자가 반응 이후에 문제되는 신테링에 의한 그런 결과를 스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BT 표면적이나 화학 작업을 통해서 델타 스페이스 에어리어 또한 반응 전후에 측정해본 결과 BT 에어리어도 반응 전후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 있었고 델타 스페이스 에어리어 또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각과 심플링에 의해서 충매가 비활성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러한 특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육충매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먼저 물리분 카바디의 충매를 제조해보았습니다. 제조 방법은 템플릿 프로그래밍 메시지를 사용하여서 충매를 제조했습니다. 충매의 반응물인 충매의 전부체인 MO3에서 MO2식 충매로 탄화시킨 놈들은 다음과 같은 TJ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한 후 충매를 제조해보았습니다. TJ 결과 615도씨 이상에서 분석 결과 몰립된 옥사이드에서 몰립된 카바이드로 탄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측한 이후에 충매를 제조했습니다. 제조원들은 TJ 결과를 통해서 615도씨 이상에서 670도씨 이범위에서 충매를 제조해보았습니다. 제조한 이후에 XRD 분석 결과 640도씨 이상에서 제조한 몰립된 카바이드의 충매에서는 몰립된 카바이드 고유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한 충매들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140도, 150도 제조한 충매의 BT 표면적이 우수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반응 활성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조한 충매들을 사용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LTS 반응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해보았습니다. 300도씨에서 탄화 온도에 따른 충매들을 300도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640도씨에서 탄화시킨 제조한 충매의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고 200도씨에서 300도 범위에서 온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본 결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40도 제조한 충매가 가장 활성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립된 카바이드의 충매의 탄화 온도는 640도씨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형 충매계를 대체할 수 있는 충매계로 세리아 베스트의 충매에 대해서 충매를 제조하여서 본 반응 실험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 우수 논문들에서 520도 반응이 우수한 충매의 세리아 충매와 미크로스코프 충매를 레퍼런스 충매로 제조하여서 제조한 충매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클 세리아 충매의 공원에서 비활성화를 비활성화 처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기분적 충매와 코스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미클 세리아 충매의 소량의 PT를 단위시켜서 소량 PT를 잘 분산되게끔 충매를 제조하여서 몸반응 시험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조한 충매들은 문제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리아 충매가 표면적이나 포 같은 경우는 가장 컸으며 니클 세리아 충매의 소량의 PT를 단위시킨 충매들 또한 다른 충매들에 비해서 PT 표면적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제조한 충매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200도씨, 320도씨 범위에서 반응성을 테스트해본 결과 여러 온도에서 몰립된 카바이드나 세리아 그리고 니클 세리아 충매의 수량의 PT가 0.21% 감지된 충매들이 여러 온도 범위에 걸쳐서 활성이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고 P260도씨 이상 280도씨, 300도씨 범위에서 이 충매들은 맥시멈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활성과 더불어서 서머 사이클링 영향이 520도 충매 개발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머 사이클링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몰립된 카바이드나 세리아 그리고 PT가 가미된 충매들이 다른 충매들에 비해서는 서머 사이클링에 좀 더 내구성을 띠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서머 사이클링 내구성을 띠는 충매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험 후 반응의 비활성화를 초래하는 원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 분석을 실시해보았습니다. 흑화진과 알루미늄 충매와 몰립된 카바이드 충매를 먼저 선정하여서 BT 표면적과 화학적 법에 대해서 충매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반응 후 BT 표면적이나 액티브미터 스페이스 레벨 또한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경향을 나타내었고 몰립된 카바이드 또한 감소하였지만 사용 충매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적음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XRD 분석을 통해서 몰립된 카바이드 반응 전후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XRD 분석 결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원래 카바이드 비활성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XPS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XPS 분석은 가우시안 르벤자 펑션에 의해서 스플릿하였습니다. 총매를 제조하여서 공중 높이된 상태에서 XPS를 분석해 본 결과 원료된 육가와 옥가, 사가, M2C의 바인딩 에너지에서 피크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400도C에서 수소를 전체한 이후에 XPS 분석 결과 M2C 육가, MO3가 M5C 카바이드 형태로 환원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도씨에서 약 130시간 썸을 사이클링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XPS 피크에서는 M2C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반응으로 보급되는 스팀과 M2C가 반응을 하여 M53 형태, 육가 형태로 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M2C의 썸을 사이클링 이후에 비활성화가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얼 베이스의 총에 대해서 현재 특성 분석이 실시 중에 있으며 지금 결과 해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풀 시스템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먼저 상용 총매들을 사용하여서 학습 리폼에 그리고 보온회사의 의식식 반응, 저온회사의 벨테스 반응을 거친 이후의 분석 결과 총 CO 농도가 약 3,000ppm 정도로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한 박스 총매와 벨테스 총매를 차지하여서 반응 시험을 실시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 중에서 CO 농도는 2,500ppm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아까 미국 특허가 지금 현재 추론 중에 있고 그레아 카탈리스트나 벨트제에 지금 연결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골든 카바이드나 틴디크 세리아 총매개가 성원 총매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썸머 사이클링의 내구성을 띠는 총매는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좀 더 연구 결과가 좀 더 필요할 걸로 예측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활성 그리고 서커의 내구성이 있는 썸머 사이클링의 좀 더 영향이 강한 총매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프로세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스트럭처드 카탈리스트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